서기 1827년 9월 8일 창경궁 내에선 조금 남다른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다. 울음소리가 애라니 참으로 환장을 노르시구만. 막 태어난 아이가 애? 하며 우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환, 후에 헌종으로 불리며 뜻을 펼치기도 전에 명을 달리한 조선의 24대 임금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몸속에는 사실 21세기 최고의 공학 박사의 영혼이 들어와 있으며 조선과 세계의 명운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아는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고쟁이 놈들에게 조선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세나. 놈들도 엉덩이가 뜨거우면 포기할 테지. 이것은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며 세계의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기록이다. 서기 1836년 21세기 최고의 공학자로 불리던 김뽁뽁 씨가 헌종의 몸으로 환생한 지 9년째인 해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에 강력한 왕권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어릴 적부터 보인 천재적인 모습으로 대리청정이 아닌 자신만의 왕권을 갖추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대의 대학원생은 연구비 걱정 없이 공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선을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대의 과학기술은 헌종이 모두 알고 있었으나 군사학이나 사회학 측면에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이는 국가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조선의 시장 자체는 아직 작고 권력은 양반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금조차 나라를 개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헌종은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공구와 기업가 및 개화파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시작하였다. 부족한 세원은 각종 물건을 영국에 내다 팔고 소비세를 추가하여 충당하였다. 다만 대량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은 자신이 모두 알고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에 떡인 상황이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공구세공 작업장의 건설을 명하는 헌종이었다. 웹툰에서는 회귀하면 척척 이루어지던데 현실은 시궁창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 기업가와 개업파에 대한 지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양반 세력이 토지세가 늘어난 것을 빌미로 반발을 일으키고 말았다. 본디 정치란 하나를 가져오면 하나를 내주어야 하는 법. 아직 조정이 필요한 양반 세력을 달래주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토지 조사를 다시금 실시해 주었다. 이는 이후의 양반 세력에게서 하나를 다시금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가져오는 척,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화폐개혁을 진행하던 중 청나라의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제 열강들에게 뜯어먹힐 일만 남은 청나라는 전쟁 시작부터 자금성을 내주며 학살당하고 있는 처지였다. 조선도 머지않았다. 분명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를 뜯어먹으며 옆에 사이드 디쉬로 잘 마련되어 있는 조선을 가만히 놔둘 리 없을 것이다. 위기다. 아무리 선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은 열강들을 상대할 수 없다. 헌종은 우선 경제적 침탈을 막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상인들을 모아 초기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였고 서구 열강이 침탈하기 전 미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수탈 대상이 아닌 협력 관계임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알고 있던 과학기술을 카드로 내세워 당시의 금융 및 군사기술을 교환하는 형태로 우호관계를 조금씩 쌓아나갈 수 있었다. 서구 열강에 대한 우호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러시아와 무역협정 및 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째 또 다른 세계선의 명성황후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시장과 군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니 사업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GDP 100만 불을 달성하며 산업화 발전을 기념하던 어느 날 헌종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다. 양반 세력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봉제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이는 상류층의 이득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 예고된 결과였다. 자고로 작업 전에는 안전 삼창을 외치고 조심에 또 조심을 가해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했던 헌종은 또다시 식겁하고야 만다. 책임자는 자신의 후계자인 왕자 이변이었고
이 배은망덕한 녀석은 양반 세력에게 홀라당 넘어가 주색과 여색을 즐기니나 이를 낭만이라고 포장하는 아주 파렴치한 녀석이었다. 아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고나 치는 자식이라니. 헌종은 눈물을 머금으며 이변을 처벌하였고 이는 헌종의 개혁에 또 다른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게 된다. 국내 사정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주변국들도 조용하지만은 않았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외만주와 연해주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조약항을 뜯어내며 본격적인 청나라 갈라먹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청나라는 그저 살이 오른 돼지처럼 뜯어먹힐 뿐이었고 조선은 이미 청나라를 등져 러시아와 더욱 가까운 사이였기에 이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러시아에 한입당한 청나라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태평천국이라는 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진압하고도 머지않아 프랑스에게도 한입당하며 아시아의 식민지로 취급받게 되었다. 일본 또한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어 서구 열강의 본격적인 아시아 침탈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은 이들과 다른 것을 천명하고자 큰 결심을 내려 청나라에게 독립을 요구하였다. 아시아의 식민지 취급을 받는 청나라의 조공국이라니. 조선은 이미 아시아에 떠오르는 과학 선도 국가였다. 이는 위아래가 뒤바뀐 것으로 청나라를 손절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 다시 한번 청나라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였기에 뜻이 맞는 조선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미 군대 개혁이 일부 진행되고 충분한 보급이 가능했던 조선은 러시아와 함께 청나라 군대를 가뿐히 물리치며 독립과 더불어 남만주 지역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남만주 지역의 저항을 확보하며 더더욱 경제 발전을 거듭하던 그때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은 뒤이어 조선의 경기도와 양호 지역을 요구하였다. 오만한 미국 놈들에게 산업발전 기금을 뜯어낼 좋은 기회였기에 헌종은 얼씨구나 러시아를 끌어들여 전쟁을 종용하였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병력이 많은 러시아를 먼저 노릴 것이 분명하였고 이는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조선의 해군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서부 지역 상륙을 시작하였고 당연스럽게도 러시아와의 전쟁만 준비하던 미국이 이를 막아내리는 만무하였다. 아직 국가의 역량이 부족해 캘리포니아를 뜯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헌종이었다.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 쏟아지는 전쟁 배상금으로 공장을 늘린 기업가 세력이 드디어 권력의 한 축으로 인정을 받아 정부 체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구시대적인 법안을 뜯어 고쳐보려 한 헌종이었으나 아무리 권력을 인정해 주었다고 한들 부패한 양반 세력은 이를 가만히 볼 리 없었다. 전쟁으로 양반 세력을 몰아내볼까 생각한 헌종이었으나 헌종은 엄연히 21세기 인물. 타국과의 전쟁은 몰라도 내전만큼은 마음 한켠이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걸까? 정전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쟁으로 위장한 지원금 넣어주기를 또다시 요청하는 미국이었다. 똑같은 전술에 또다시 미국 서부를 넘겨준 미국은 감사하게도 한국의 산업발전 기금을 후원해 주었다. 그렇게 미국의 지원으로 산업화에 박차가 가해지던 그때 이전에 일어났던 양반 세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세 번째가 일어나는 법.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일벌백계 하여 백성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또 왕자네. 형과는 달리 뛰어난 지휘관이자 외교관의 재능을 보인 이사는 백성을 중히 여기지 않은 죄를 물어 자신의 형을 뒤따라가게 된다. 연이은 화재 사건으로 새가 꺾인 양반 세력을 압박하고자 헌종은 소작인 법안을 입법하게 되었다. 이는 양반의 재산 중 핵심인 농노를 노동자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서 입법과 동시에 양반 세력의 엄청난 반대를 직면한다. 아니나 다를까 양반 세력은 머지않아 왕을 몰아내기 위한 혁명을 준비하게 되었다. 허나 헌종은 이전과 달랐다. 이미 조선은 상당수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군대 역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혁명을 빌미로 양반 세력을 몰아내는 것, 또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산업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헌종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였다.
혁명은 결국 시작되었고 조선은 절반으로 갈라져 내전을 시작하게 된다. 다시는 혁명 세력이 세를 잡지 못하도록 우방국인 러시아를 불러 참전케 한다. 내전의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안하나 이미 러시아는 헌종의 과학 지식에 매료된 상황. 우습게도 러시아 세력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헌종의 군대는 혁명 세력을 진압해버렸다. 혁명 세력의 백성들은 헌종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양반 세력을 몰아내고 소작인 입법을 시작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만이 남은 상황. 허나 헌종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미국의 침략, 두 왕자의 사건, 양반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발전시킨 성군 헌종. 이미 이전의 세계의 삶보다 헌종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그는 회기 이전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마음에 남게 되었다.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 양반 세력은 몰락하였고 나라의 GDP와 백성들의 생활 수준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아들은 두 형과는 달리 우수한 군인의 재능을 보였으며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차기 군주인 차기에게 보다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신하들에게 강조하여 마지막 세금 제도를 개편하던 중 조선의 국군을 뒤바꾼 성군 헌종은 아침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 헌종은 눈을 감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나 아쉬움? 양반 세력을 더 빨리 몰아내지 못한 후회? 조선의 역사를 바꾼 기쁨? 만약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